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파트 1에서 온라인 이 비대면, 즉 버추얼 클래스에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고요. 이번 파트 2에서는 실제 이제 참여자 입장이 아닌 호스트의 이 진행자 입장에서 이 비대면의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파트 1에서는 이 참여의 학생의 입장이었다면 이번 파트 2에서는 언제라도 이제 호스트의 진행자로서 이 온라인 수업의 준비 또는 온라인 이 만남에서의 이 준비, 기타 이제 진행 부분에서의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이러한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교수님들과 학습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웹엑스의 활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파트 1에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파트 2에서 또 저를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기공학과의 전공 교수로 지금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국악보건, 그 중에서 이제 노인들의 국악의 열악한 환경, 사실 초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들의 국악은 열악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사실 열악한 국악의 환경을 인공대치물이라고 하는 이 틀니로 기능과 심미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이 전공의 이 교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대학의 이제 같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 만남의 온라인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호스트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 이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함께 이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2교시 두 번째 파트에 처음 혹시 접속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만 조금 대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추얼 클래스라고 하는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 사실 오프라인의 대면 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많은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 중에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시공간의 이제 자율성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공간의 자율성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어떠한 시간과 또는 장소가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수업의 이 범위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자율성이 버추얼 클래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이제 이 팀플, 사실 대학의 팀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동급생들과의 집단지성의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팀플을 전공별에서 또는 교양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면의 팀플의 어려움을 비대면, 이 버추얼 클래스의 온라인에서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학생들 팀플의 이 호스트로서의 참여 동급생 또는 참여 친구들의 원활한 이 소통을 위한 이 호스트로서 지켜야 될 다양한 에티켓, 준비사항 또는 진행에 관련되어진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
이번 파트 2에서는 팀플의 상호작용, 사실 팀플은 더욱더 동급생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이 팀플의 상호작용을 위한 이 온라인 원격 비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더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팀플, 팀플레이 많이 들어봤죠? 자, 팀 베이스라고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개인의 무한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개인의 이 무한한 아이디어를 집단 지성의 팀플로 묶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좋은 무한한 이 창의성의 아이디어로 이제 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 대학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팀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팀플이란 그룹이라는 뜻을 가진 팀과 그리고 기획이라는 뜻을 가진 이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이제 탄생한 신조어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팀 프로젝트다라고 보면 되겠죠. 동급생들과의 이제 공동에 관련되어진 학습의 목표를 이제 함께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내는 문제 기반 이 학습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팀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팀플에서 반드시 상호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호작용의 이 막힘, 코로나로 이제 어렵지만 이 비대면의 버추얼의 만남으로 언제라도 이제 대면의 오프라인의 만남 이상으로 이제 상호작용의 피드백으로 집단지성의 동급생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 팀플의 호스트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온라인 원격 프로그램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줌과 웹엑스, 특히 우리 대학에서는 웹엑스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죠. 이 두 개의 이 프로그램 외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졌고, 특히 국내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우리가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이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원격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팀플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략 줌 같은 경우에도 40분의 시간 제한점이 있지만 언제라도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이 팀플에 맞는 이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플의 호스트로 가정하고요. 이제 호스트의 이 온라인 기본 자세, 즉 시선은 카메라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호스트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해 있어야 호스트와 팀플 친구들 간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쌍방향 소통에서 기본이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상호작용의 범위에서 이해도의 이 범위, 기타 이제 얼굴에 이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의 피드백, 특히 비대면의 이 온라인 버추얼 클래스는 이제 웹캠으로 상대방의 이제 소통으로 연결되어지는 범위, 아이 컨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게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온라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눈은 아이 컨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 소통의 부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호스트 자신의 얼굴이나 팀플, 친구들의 얼굴, 소통 자료 등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어디든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너무 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 잦은 동적의 변화도 번거롭겠지만 다소 이 변화를 주는 것이 이 비대면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범위도 먼저 호스트로서의 기본 자세, 시선은 웹캠의 정중앙을 향한 부분으로 참석자들과 특히 팀플 친구들과의 아이 컨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호스트로서의 이 팀플 진행 시 명확하고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이제 발성을 해야 되겠죠. 호스트가 이제 진행 전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예 이오 아예 이오 이 부분을 아마 5번 이상 이제 수업 진행 전에 이 음량 조절의 의미로 목소리를 하긴 하고요. 사실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시점에서도 우리 이제 전공 학생들과 함께 모두 다 아예이오 이렇게 해서 서너 번 이렇게 서너 번 서로 합창으로 소리내어 연습하면 얼굴 근육의 이완도 되고요. 또 집중의 범위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턱대고 팀플의 호스트로서 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오프닝 멘트라고 할까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역할로 이 아예이오 이러한 이러한 이 음량, 이 목소리 그리고 소통 그리고 집중의 의미로 한번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학생들 저의 이 발표 사실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나요? 굉장히 연습을 한다고 해도 다소 이제 이 시골의 사투리 부분이 많이 묻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범위는 이제 지속적인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 팀플이나 기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에서 이제 호스트로 서기 위한 부분이 앞으로 많아질 건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호스트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더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예이오우.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또는 집중 그리고 자신의 이 음량 또는 현재 음성의 여러 상황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보는 점검해 보는 범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테스트가 끝나면 제스처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언어 외로 이렇게 자신의 언어와 함께 이제 하는 이 제스처는 상호작용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손동작은 미리 계획하여 중요한 부분에 큰 동작으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작은 동작으로 여러 번 움직일 경우 화면이 산만하게 보이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학생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큰 동작의 제스처가 좋은데요. 자, 우리 오늘 학생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동작으로 잦은 이러한 제스처는 사실 이 화면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 따라서 이제 제스처에 전혀 무사용이 아닌 적당한 제스처의 이 큰 동작으로 언어 기반의 이 소통을 이 제스처로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적당한 큰 동작의 제스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플 할 때에 이 소통하는 콘텐츠는 일원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팀플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이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또는 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통할 핵심적 내용만 포함해야 되겠고요. 알면 좋을 내용은 가감하게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부가적인 요소까지 너무 많이 붙이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팀플에서 이제 도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큰 핵심적 내용만을 이제 소통의 콘텐츠로 일원화 시켜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 자기 위주의 범위로 이제 부가적인 별로 알아도 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 자신의 이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가감히 떨어내고 이 팀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핵심의 도출의 범위만을 이렇게 콘텐츠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시간은 이제 너무 길지 않도록 이제 비스켓 먹는 이러한 마이크로 단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비스켓 좋아하죠? 아무리 좋은 비스켓이라도 한 자리에서 한 봉지를 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 이제 하나, 두 개씩 먹다 보면 한 봉지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이크로 러닝의 이 짤강입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대부분 15분 단위, 대체적으로 이 소셜에서의 이 발표, 테드라든지 세바시의 이 발표 시간이 15분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발표 시간은 이렇게 짧게 마이크로 발표할 수 있도록 15분 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팀플은 참석자들의 주의를 빼앗는 요소가 많고 15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15분 단위로 소통할 콘텐츠를 짧게 나누어 팀플 친구들의 주의를 환기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석자들의 집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언부언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발표 슬라이드당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짧게 사용하라 이겁니다. 아마 이유는 이해될 겁니다. 화면에서 우리 드라마나 기타 영화를 볼 때 이 한 화면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이제 초단입니다. 이제 뭐 1분, 2분 있는 이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맥락에 이 발표 슬라이드의 이 시간, 대략 20초에서 30초 정도만이 좋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정적인 이미지보다도 동적인 이미지, 특히 화면에서는 더욱더 요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팀플에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데요. 팀플 참석자들이 흥미로워할 이미지나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혹시 이미지나 사진 등보다 더 적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제 비디오 영상 아닐까요? 요즘 비디오의 영상이 소통의 언어로 와 있습니다. 텍스트가, 이미지가 이제 시대의 이 언어의 기본이 아닌 영상이 언어의 기본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범위에 이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 이미지, 사진 등보다는 비디오가 더욱더
집중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면 이미지나 사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호스트가 직접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호스트 실제감 향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다른 이미지나 기타 이제 이미지가 아닌 실제 이 호스트에 관련되어진 이미지, 그림, 영상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팀플에서의 참석자들의 이목을 더욱더 집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장 아닐까요? 쉬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사실 쉬는 시간을 조금 넘어가거나 또 어떤 경우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상단에 쉬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팀플의 참석자가 대부분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장시간 집중하고 평소보다 큰 에너지가 소모되어 피로가 오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오프라인 만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우리 대면에서의 오프라인 휴식 시간은 10분입니다만은 사실 10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면의 휴식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연장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눈의 피로도 또는 이 눈의 피로도와 함께 이어폰으로 집중했던 이 모든 부분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10분보다는 약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팀플의 이 참석자들의 이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이 활성화 부분, 시작 후 1분 안에 참석자들에게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즉시 참여 활동을 실시하라. 참석자의 주의 집중 향상과 온라인 소통 진행 방식의 경험. 이 중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 예, 이, 오, 이런 식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시작점을 알리는 이 주의 집중의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오프닝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채팅이나 투표를 통하여 가볍고 자연스럽게 호스트와 이제 소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팀플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요즘 대학생활 하는데 어떤가요? 아니면 요즘 어떠한 시사성 있는 이야기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에 이제 이 집중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용해 보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에서 5분마다 새로운 뭔가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일방적 팀플 진행은 지양되어져야 되겠다. 수시로 팀플의 참석자를 참여시켜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도 호스트가 갖춰야 될 하나의 스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매체에서의 이 토론전을 보면 토론의 이 사회자 굉장히 이제 끊고 연결하고 이 하는 범위가 이제 사회자로서의 스킬 아닐까요? 이러한 맥락이 호스트의 스킬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활동 종류는 무관하며 간단한 활동이라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이 참석자,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참석하고 있지만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15분, 20분
혼자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집중도는 급저하될 수밖에 없죠.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상호작용의 텍스트 읽기를 하거나 또는 발표하기, 그리고 퀴즈나 채팅 등으로 이제 새로운 어떠한 자극으로 계속 지루함을 좀 더 줄여가는 것도 이제 호스트의 진행에서의 하나의 스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자극만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보면 채팅, 이모티콘, 의견 제시, 음성, 퀴즈 등으로 이제 지루함을 좀 더 신선함으로, 좀 이 어려운 수업을 재밌는 수업으로, 이제 상호작용의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 예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팀풀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이 자신의 이 주도적 생각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여 학생들, 참여 팀풀 친구들에게 생각의 시간 없이 일방적으로 호스트로서 진행하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호스트의 자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충분한 개인의 이 사고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온라인 만남에서는 참석자의 주도권이 굉장히 강하죠. 참석자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팀풀에서 논하고자 하는,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스트가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날의 만남은 굉장히 이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오늘 팀풀에서 논하고자 하는,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공지를 통해서 알고 오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자료 등을 적절한 질문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 팀풀에서 소통으로 매우 효과적이고요. 이때 모니터 화면이 작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이제 텍스트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 텍스트의 자료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수님의 발표 중에 이 파워포인트에 이 텍스트가 가득한 이 부분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가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이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읽기 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의 채팅창에 이제 사실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거기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팀풀에서 제일 중요한 이 집단지성의 이 토론의 장, 사실 이 비대면에서 적절치 않은데요. 요즘 대부분의 온라인 이 원격 프로그램에서 이 토론의 집단지성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게끔 소회의실의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소극적인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의 이 소극적 팀플의 참석자들은 말할 기회를 얻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소회의실에서 소그룹핑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비대면 소회의실 기능에서는 굉장히 좋다,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풀 분반에 앞서 논의 주제, 이제 소회의실을 우리가 팀풀로 이용할 때는 논의 주제, 그리고 토론 방식, 그리고 최종 결과물, 그리고 허용 시간 등 명확한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되고, 그 이제 허용 시간은 대부분 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의 분반, 팀풀을 이제 분반해서 이렇게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호스트는 수시로 이제 이 팀풀에서 소회의실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집단 지성으로 도출하는지 호스트로서 각 방을 이제 수시로 한번 이제 입장해 보는 것도 소회의실의 토론의 기능을, 토론의 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호스트를 위한 이제 진행 설계 가이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가 오늘 이 버추얼 클래스를 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목표 확인, 유형 결정, 내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목표 확인은 왜 이 모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형 결정은 어떤 유형으로 팀플을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 이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택 범위에 무슨 내용으로 팀플을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팀플 진행자로서의 진행의 설계 가이드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표 확인, 그리고 유형 결정, 그리고 내용 선택, 이 부분이 호스트가 고민해야 될 성공적인 이 비대면에서의 팀플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플에서 이 피드백의 상호작용에 이 좋은 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면 키즈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키즈엔은 이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키즈쇼를 제작하고 거기 이 게임 기반의 상호작용을 하며 키즈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루했던 현장에 몰입감과 성취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키즈에는 교실 수업, 마이크로 러닝, 원격 교육, 마케팅, 특히 마케팅에서의 이벤트와 프로모션, 취미 모임, 각종 초대장 등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 기반의 이제 상호 소통,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을 많이 접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국내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로 이제 국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국내 프로그램의 키즈엔이 토탈 이제 상호작용의 이 정적인 수업을 동적인 수업으로, 재미없는 수업을 재미있는 수업으로, 그리고 실시간에 이 팀플에서의 상호작용을 이 키즈엔 기반의 다양한 이 소통의 이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키즈엔으로 비대면 온라인에서 중간고사 또는 대부분의 이제 수업의 피드백, 프리클래스와 인클래스와 또는 애프터 클래스에서 적극적으로 이 키즈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플이 아니더라도요, 혹시 우리 동아리라든지 기타 이제 종교라든지 기타 봉사단체에서 이 키즈엔으로 한번 소통의 호스트로 한번 써보시면 참 재미있는 이제 만남의 호스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팀플이나 기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비대면의 온택트에서의 호스트의 역할로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온택트라고 하는 세상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확장되는 온택트에 우리 학생들의 이 호스트의 당당함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욱더 준비해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이 온라인 원격 플랫폼에 이 줌 그리고 웨백스가 있는데요. 우리 신한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 줌 활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은 사실 글로벌 이 원격 온라인 이 사이트입니다. 이 줌과 웨백스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우리 대학은 웨백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신청하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자, 에이벡스 하나하나 활용법을 간단 아마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원주민 Z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디지털의 이용의 범위가 다소 불편한 이 세대는 우리 교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이 디지털 원주민들로서 이러한 이 웹엑스라든지 줌 활용, 기타 많은 프로그램은 터치만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이벡스의 미팅 시작 버튼을 눌러 에이벡스 미팅 룸에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첫 번째 버튼을 통하여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를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V 모양을 눌러 오디오 옵션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소거와 음소거 해제는 현재 여기 이 V 모양 이 부분을 눌러서 자신의 현재 상황의 옵션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하단 두 번째 버튼을 통해서 비디오 시작 및 비디오 정지, 좀 전에 이제 오디오 옵션 설정과 동일하게끔 두 번째 비디오 설정에 이제 V자 모양을 눌러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옵션의 시작이라든지 정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단 네 번째 버튼을 통하여 녹화,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코딩은 우리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인지시키고 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허락받지 않는 이런 정보는 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팀플에서 이제 사용할 이러한 목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공지, 인지시키고 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녹화의 경우 이제 이 웹엑스 클라우드에 녹화할 거냐 아니면 자신의 PC에 녹화할 거냐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내 PC 녹화의 경우 강의 진행 시간만큼의 인코딩 시간이 걸립니다. 즉 클라우드 녹화 방식이 권장되고요. 사실 클라우드는 이미 이제 컴퓨터, 이 클라우드 컴퓨팅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PC에 용량을 내리거나 또는 인코딩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우리가 시간을 더 소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권장사항은 이제 이 클라우드에 놓고 좀 더 프리하게 호스트를 이제 역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채팅인데요. 채팅을 클릭하여 접속자들과의 채팅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팀플을 진행하는 범위에 대해서 순간순간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다중의 의견을 채팅방에 올리게 하는 것도 이제 상호 피드백으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팀플의 참가자 버튼을 클릭하여 역할 변경 또는 권한 설정, 전체 음소거 등 여러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팀플의 상황에 맞게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이 팀플에서 이제 오늘 논할 다양한 이 발표 콘텐츠의 경우 상단 세 번째 또는 하단 네 번째에 있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시작하면 우리 참석자들이 현재 호스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발표의 문서를 온라인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 공유 전, 특히 이 텍스트나 이미지에 최적할 것인지 아니면 동작 및 비디오에 최적할 것인지 사전에 이제 설정 후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는 내 PC 등을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사실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유 설정 범위를 다소 자신의 스타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부 세션 기능은 조별 발표 또는 조별 미팅 시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범위, 상단에 다양한 이 메뉴의 이 창으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세부 세션 활성화를 눌러 세수 이제 이 세션의 수와 방식을 설정 후 이제 배정 만들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특히 이 세션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직접 이제 시작이 스타트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한대학 우리 학생들과 이제 비대면 세상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파트 1에서 한번 만났고요. 이번 파트 2에서는 이제 능동적 참여자가 아닌 이제 주도적 호스트로서의 이제 온라인 이 원격 이 버추얼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우리 신한대학의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오셨을 겁니다. 우리 신한대학은 여러분의 큰 비전에 이제 비계자의 역할로 여러분의 원대한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끔 훌륭한 교수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계자의 역할로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이 뒤에 이제 여러분의 큰 이 희망의 전도사 역할로 서 있습니다. 전공의 교수님들 찾아뵙고요. 이 코로나 사태이지만 교육의 멈춤, 오늘 이 파트 1, 파트 2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적인 범위를 이제 다소 불편함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새롭게 교육의 뉴노멀로 찾아가야 되는 하나의 이런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 학습의 목표 달성 꼭 이루시고 이제 언제나 우리 신한대학의 모교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회 공헌자의 역할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미남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